좀 해주십시오.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래? 우리 조금만 그 친구 오면 하도록 하자. 어떤 문 닫히는 생각이 들어왔어. 아, 좀 열어주지. 아니, 앞에 아직 도윤이는 어떻게 계단으로 왔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층 눌러줬어요. 어허. 왔어? 네. 자, 주석은 앞에 앉자. 자, 그러면 우리요.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진행했었죠. 우리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된 상태입니까? 예, 실수. 유리수라는 애랑 무리수라는 애랑 나온 얘기까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피타고라스는 유리수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예, 배번의 칼날이 밑에서 뚫고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리수라는 애가 스몰 나오려고 했는데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걸 유클리드가 슉 하고 빼내면서 짜잔 하고 무리수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요, 자, 책을 살짝 넘겨볼 겁니다. 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예. 자, 4페이지에 보니까 예, 요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실수라는 수만 가지고 있었어. 실수. 그치? 실수는요, 양수 혹은 영 혹은 음수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실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봤더니 양수를 제곱했어요. 즉 양수의 대표 주자로 3을 내세워서 3을 제곱했더니 9가 나왔네. 9는 양수죠. 양수구나. 자, 0의 대표 주자로 0이 나와서 제곱을 했더니 0이 됐어요. 0이구나. 자, 이번엔 음수를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마이너스 3을 제곱했더니 9가 나와서 양수가 됐어요. 와, 실수는 제곱을 하니까 항상 0 이상이 나오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몇 이상이라고? 시작! 0 이상. 그래서 세 번만 읽고 가자. 시작!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야, 어떤 수 제곱했어? 제곱해서 0 나왔지? 양수 나왔지? 그러면 뭐 음수가 찐따도 아니고 얘도 똑같은 수의 일종인데 음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긴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뭐 양수는 좋은 수고 음수는 악의 수니까는 뭐 죽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 양수 음수 똑같거든. 수에서는 제곱해서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면 나도 나와야지 이제 음수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즉 x의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x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따 치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x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이때 요 루트 마이너스 1을요, 예,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약속하고 허수 단위라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허수 단위라 부르자 라고 약속하게 된 거예요. 예, i예요. i를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한다. x 곱하기 y는 i 이런 거 곤란해. 예, 수학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둥글려서 써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어? i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곤란해. 예. 그래서 얘를 i라 약속하고 허수 단위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드디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도 나오는구나. 이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허수라 부르자라고 하면서 허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선생님 그렇군요. 드디어 수에는요, 크게 실수라는 수도 생겼고 허수라는 수도 생겼네요. 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복소수라 부를 수 있겠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가 발전되어 온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수학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복소수 이후에도 또 다른 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뭐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 과학이 발전하거나 인간이 막 어느 순간 초능력 인간이 돼서 막 벽을 뚫고 다니거나 이러면 초능력 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놀라운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애들 공부하거나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수를 만들지 말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쓰고 그 후에 진짜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생기면 그 후에 만들자. 우선은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수를 여기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소수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집합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자연수가 있어요. 정수가 있어요. 유리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다? 무리수가 있었어요. 자,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실수 말고 여기에 이따시만하게 허수라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들을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수수라고 부를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전부 무슨 수이다? 복수수이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허수라는 수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복수수예요. 허수를 주로 배우기는 하지만 허수와 실수를 대비해서 배우는 복수수라는 큰 수의 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뭐부터? 자연수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잘렸어요. 인쇄를 했는데. 잠시만. 노예 책이 그거 말고 있지 않겠니? 선생님. 네. 도윤이의 책이 있겠죠? 예. 요거 그냥 끼워서 드르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윤아 하나 둘 셋 슉.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냐? 이거 중학교 과정인데 몇 개로 분류가 된다?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야, 너는 중학생 누구한테 배웠어? 자, 되겠으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뭐라고 분류가 되냐면요. 1이라는 수와 소수라는 수와 비소수라는 수, 일명 합성수라는 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야, 자연수를 일소수, 합성수? 어떻게 이렇게 분류했지? 분류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저렇게 세 개로 수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을까? 아무도 몰라요? 예, 축하드려요.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자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선생님이 여기에 자연수를 쫙 적어주고 있어요. 더 친절하게 밑에다 이 각 자연수의 양의 약수를 쫙 적어주고 있어요. 딱 봤더니 이 세상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1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와, 얘만 약수가 한 개네. 되게 특이하네. 그래서 특이해서 얘만 이렇게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수들을 봤더니 양의 약수 자리에 모두 1은 다 들어가. 그치? 그런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즉 양의 약수의 개수가 꼴랑 몇 개인 수들이 있더라? 2개인 수들이 있더라 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꼴랑 2개인,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이런 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소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수에다가 화살표 빼서 적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4야. 4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지. 와우, 6은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들이 합성이 돼 있네. 8은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들이 합성이 돼 있네. 그래서 무슨 수라고 불린다? 합성수 혹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빗소수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빗소수의 정의는 뭐냐? 옆으로 화살표 빼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결국 봤더니 우리는 무슨 정의만 외우면 됩니까? 소수의 정의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조금 보강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다. 수학 출제하시는 분이요, 양의 약수가 2개인 이와 같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수? 소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가끔 시험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양의 약수가 3개인이라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도 나와요. 자, 얘는 어떤 수를 의미할까?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소수의, 얘는요, 소수의 제곱수예요. 자, 우리 보도록 할까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 뭐가 보입니까? 4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9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또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뭐지? 예. 25에 보면 1도 있고 5도 있고 25도 있지. 맞아? 얘들이 있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전부 뭐야? 얘가 2의 제곱, 얘가 3의 제곱, 얘가 5의 제곱과 같은 소수의 제곱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들이 되게 잘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그게 뭔 수지?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2번, 아래 거 2번 읽으면서 암기하자. 시작! 양의 약수가 2개인 소수. 한 번 더. 양의 약수의 개수, 죄송해요. 시작! 양의 약수가 2개인 소수. 아랫줄. 양의 약수가 3개인 소수의 제곱. 한 번 더. 양의 약수의 죄송해요. 양의 약수가 3개인 소수의 제곱. 선생님이 자꾸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이렇게 말이 나와서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요 뭐하고 뭐를 종종 혼동하냐면요, 소수라는 개념과 서로 소라는 개념을 종종 혼동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 서로소 뭐예요? 서로소의 정의는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가 1분인 두 자연수예요. 자, 서로소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쪽팔린 걸 하나 보여줄 거야. 나 되게 쪽팔려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서로 너무 좋아해. 우리 서로 너무 좋아해. 미친 거야. 그치? 서로라는 말은요, 대상이 하나인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서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건 항상 맨 뒤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소의 정리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적어 놓으세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그리고 세 자연수, 네 자연수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든 세 자연수든 네 자연수든 모두 다 가능해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이런 게 곤란해.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수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야.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 애들이 서로서를 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정의 때문이에요. 자,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이거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콕콕 와 닿니? 안 와 닿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뭐 억지로 알자면은 알 수는 있는데 왠지 정의를 보면서 마음에 찝찝함이 있지.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가? 자,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스킬인데요. 정의에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부정은 우리에게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무조건 나빠요.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려워지는 거야. 왜 어려워지는지 선생님이 온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나 봐 라고 달려가는데 없는. 그래? 그래 없어? 뭐지? 요 상태야. 머릿속에서 딱 요런 상태가 일어나는 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 몇 번 겹쳐버리면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빙빙 돌아가지고 몰라버린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이 나쁜지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부정이 없는 정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때? 완전 쉽지? 와, 부정이 빠지니까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부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학생이 얘기한 바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는 이런 점이 역시 서로소를 나타내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서로소가 아닌. 만약에 이 서로소의 정의를 맨 위에처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잠깐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부정과 부정이 겹쳐버리게 되면 얘는 뭐로 바뀐다? 공약수가 있는 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약수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공약수? 1 이외의 공약수가 있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너희들은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막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3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의 공약수가 있는 한 번 더.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의 공약수가 있는 한 번 더.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의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사는 소순이 아니니? 사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구는 소수야 아니야? 사와 구는 서로소야 아니야? 예, 이제 헷갈린다.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소수가 아니고 구도 소수가 아니지만 사와 구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소수가 아니고 구도 소수가 아니지만 사와 구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자. 사는 소수가 아니고 구도 소수가 아니지만 사와 구는 서로소이다 라고 그 맨 아래 있는 당구장에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나는 서로소인지 아닐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있지. 그런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런 식 쓰잖아. 맞아요. 그런데 맨 끝에 4하고 9가 왔어요. 더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바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얘네 둘이 서로소인 상태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1.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1과 4는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서로소예요. 왜? 여기 1, 4 오면 끝! 그죠?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1과 4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과 4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문제에서는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네요. 예. 자, 이제 실수와 허수의 성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허수라는 애를 배웠으니까 이제 허수가 어떤 수인지 봐야 되는데요. 배우다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건 멍미 하는 수예요. 자, 보자. 실수. 실수는요, 요게 보이는 이 수직선에 실수 하나에 점 하나씩 1대1로 대응하죠. 그러므로 실수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리고 이 수직선에는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러므로 수직선상에서 만약에 내가 숫자 2개 가지고 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큰 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죠? 실수라는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크고 작다를 의미하는 대소도 있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가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입니까? 0 이상인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는요,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수 0 내 눈에 보인다. 맞아요. 이렇게 보인다. 즉 실구는 눈에 보이는 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허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는 수직선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허수는 안타깝지만요, 양수, 음수, 누가 크다, 작다라는 대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정도예요. 자, 여기에서 순허수란 이런 거야. 다. 허수에는요, 얘도 허수가 될 수 있고 얘도 허수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왠지 좀 순수해 보이고 얘는 지저분한 뭔가가 막 섞여 있는 느낌이지. 이런 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허수는 제곱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항상 음수가 나오는 수가 순허수예요. 그리고 허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예요. 자, 허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등이에요.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도 없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그게 뭔 수야? 개념 잡기가 너무 힘들죠. 뭐야, 그럴 수가 있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얘 대수도 없고 누가 크고 작다도 없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수학에 써먹기 좋게 잡아야 되는데 실수는 다 돼. 허수는 다 안 돼. 이게 뭐야? 헐 이러다가 찾아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허수를 좀 잘 구체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막 가고 그랬는데 화장터. 사람이 죽으면 화장시키잖아. 그럼 불에 태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뼈가루가 이제 막 생기잖아. 그 뼈가루의 일종의 성분이 뭐 인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 인이 어두운 데서 밤에 보면은 푸른 불빛을 낸대. 그래가지고 화장터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와 도깨비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사람 뼈가루가 날려서 그 인가루가 막 파란 도깨비 불처럼 보여가지고 막 있다 이래가지고 담력 실험하겠다고 막 거기 찾아가고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짓 하면서 초등학교를 보냈었거든요. 예, 그때 막 돌아다니는 걔네들 도깨비는 아니고 걔네를 우리는 지금부터 헛개비라고 부를 거야. 헛개비예요, 헛개비. 자, 그래서 마치 허수를 여기 실수는 여기에 딱 자기 자리를 잡고 쪼닥쪼닥 실수들이 이렇게 붙어있지. 맞아? 요쪽에 있으면 음수, 요쪽에 있으면 양수 두 개를 비교하면 크고 작고가 있어요. 근데 이 허수들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실수가 여기 있는데 허수는 막 여기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야. 그래 나 도깨비 불이야 헛개비야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다니는 녀석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누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양수 음수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맞습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이런 수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네.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 허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허수 계산을 좀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수에 대한 감을 좀 익히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무조건 0 이상인 수만 들어갑니다 라고 배웠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루트 속에 음수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다시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뭐야? i였기 때문에 와우,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수에서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이런 수 나오면 우리는 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우, 루트 3, i, 루트 10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 있겠지. 즉 마이너스 1만 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앞으로 빼면 안 돼요? 굳이 뒤에다 빼야 돼요? 우리 보통 i 루트 3이라고 안 써요. 루트 3 i라고 써요. 네. 그러면 루트 3하고 루트 12는 계산할 수 있죠. 루트 몇 대입니까? 36. 루트 36은 몇이에요? 6. 그러므로 얘는 답이 6i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설명해야 되는데 두 번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5페이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i는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봐, 제가 어디에서 음식이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즉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왔어. 와우,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역으로요, 얘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i의 세제곱이에요. 우리 i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i의 제곱 곱하기 i.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i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i의 4제곱은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므로 얘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으로는 주기와 관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주기 문제냐면 야, 1항부터 3,000항까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나는 인내 한국인 1항부터 3,000항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더한다 아니에요. 그 1항부터 3,000항까지 계산하다 보면 어떤 1357, 1357, 1357 같은 수가 반복되는 구간이 생겨요. 우린 그걸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기만 딱 계산해가지고 이 주기가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만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끝나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항상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1이라는 수가 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야. 이거 W라 읽으면 나한테 수학 배운 거 아니다. 나 모른 체 할 거야. 너희들을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얘는 주기가 3개마다 주기가 생기는 거야. 왜? 1이 오메가의 세제곱에서 나왔으니까. 만약에 알파의 5제곱이 1이야. 얘는 몇 개마다 주기가 생긴다? 5개마다 생겨요. 자, i의 4제곱이 1이야. 얘는 몇 개마다 주기가 생긴다? 4개마다 주기가 생겨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 i의 4제곱이 1인데 i의 5제곱이래. 어머, 얘는 i의 4제곱에다가 i 하나만 더 곱하면 되네? 즉 1에다가 i 곱하면 되니까 뭐 나와요? i 나와요. i의 6제곱은 i의 4제곱인 1에다가 i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i의 7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지. 얘 제끼고 나면 i 3제곱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i 나와요. i의 8제곱은 1이 2개가 곱해져 있네요. 1이 나와요. i의 9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니까 8제곱도 1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i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수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i의 주기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의 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i의 주기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주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주기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부르듯이 시작!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I의 주기성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In의 제곱은 1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주기는 몇 개이다? 4이다예요. 4개마다 생기기 때문에 주기는 4이다예요. 그럼 지금부터